우아한 가정부. 제 이름은 한유미입니다. 올해 52이에요. 누가 봐도 이 나이에 가정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25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했고 30살에 결혼했죠.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그는 술에 의지했고 술을 마시면 손을 들었어요. 48배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다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로 생계를 꾸려볼까 했지만 이미 클래식 시장은 너무 좁았죠. 레슨으로는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부 소개소 문을 두드렸어요. 한유미 씨, 이번 집은 좀 까다로워요. 소개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전직 고등검사 출신이신데 성격이 엄격하세요. 지금까지 가정부 5명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해볼게요. 처음 박정훈 씨의 저택을 봤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잘 가꿔진 소나무들이 있었고 대문 앞에는 오래된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한유미입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70대 노인이라고 했는데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회색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들어오시오. 그가 짧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갑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놀랐습니다. 깔끔했어요. 먼지 한 점 없이 정돈돼 있었죠. 거실에는 큰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규칙을 말하겠소. 정훈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첫째, 내 서재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둘째, 내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마시오. 셋째,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마시오. 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냉랭한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가 일어섰어요. 주방은 저쪽이요. 청소도구는 다용도실에 있소.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5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주말은 쉬고요.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주방으로 향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혼자 사는 집답게 더러운 곳이 별로 없었어요. 거실을 닦고 주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훈 씨가 내려왔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준비하시오. 나는 소식하는 편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채소 몇 가지와 계란, 두부가 전부였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밥을 지어 상을 차렸죠. 정훈 씨는 말없이 식사를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훈 씨가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왔어요. 치워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내가 하겠소. 그리고는 직접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개고 마당을 쓸었어요. 정원 한쪽에 커다란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거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요. 하지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건반 덮개는 닫혀 있었고 악보들이 피아노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훈 씨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피아노가 보여서요. 정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방은 들어가지 마시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가 돌아섰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뒷모습에서 뭔가 슬픔 같은 걸 느꼈습니다. 피아노는 왜 저렇게 방치돼 있을까요? 누가 쳤던 걸까요? 저녁 5시가 되자 저는 퇴근 준비를 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한유미 씨, 저는 멈춰 섰어요. 네, 수고했소. 그 짧은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감사 인사를 하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피아노를 생각했어요. 먼지 쌓인 건반, 닫혀진 덮개, 흩어진 악보들, 그리고 정훈 씨의 쓸쓸한 뒷모습까지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청소를 하던 중 거실 선반에서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훈 씨와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가 본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 씨였어요. 저는 황급히 액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정훈 씨는 천천히 다가와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내 아내였소. 피아니스트였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폐암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훈 씨는 액자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피아노는 아내 것이었소. 아내가 죽은 후로 아무도 치지 않았소. 나도 들어가지 않소. 그날 이후로 저는 정훈 씨를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의 냉정함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그는 자신을 닫아버린 거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정훈 씨의 패턴을 파악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오전엔 서재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 후에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죠.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훈 씨의 침실 옆 화장실에 당뇨약이 있더군요. 혈당 측정기도 있었어요. 그는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식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단 음식을 자주 먹고 과일도 많이 섭취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요, 정훈 씨. 당뇨가 있으시면 식단 관리를 좀 하셔야 하는데. 정훈 씨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상관하지 마시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하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단 음식 대신 채소를 많이 넣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현미밥을 지었고 과일 대신 견과류를 준비했어요. 정훈 씨는 처음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정훈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훈 씨,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정훈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혈당이 떨어진 것 같소? 그가 힘겹게 말했어요. 저는 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꿀물을 타왔습니다. 정훈 씨를 부축해 일으키고 꿀물을 먹였어요. 그의 몸이 제 팔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느꼈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그의 떨림까지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니 정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정훈 씨는 제 말에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단 관리도 따라주었고 혈당 체크도 규칙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유미 씨는 어떻게 가정부 일을 하게 됐소?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생계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소.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그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단순히 일하는 가정부가 아니라 각자의 사연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방치된 피아노에 담긴 슬픔까지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경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훈 씨의 집에 익숙해졌어요. 그의 패턴도, 그의 성격도, 그가 좋아하는 음식도 알게 됐죠. 정훈 씨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면 제게 커피를 권했어요. 한유미 씨도 한잔 하시오. 그가 말하면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훈 씨가 병원에 간다고 했어요.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물으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택시 타고 갈 거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지난번 저혈당으로 쓰러진 일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정훈 씨가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소. 자네 일이나 하시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일도 정훈 씨를 돌보는 거예요. 같이 가겠습니다. 정훈 씨는 잠시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할 수 없지.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정훈 씨는 내분비내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정훈 씨가 나왔어요.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으니 정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별거 아니요. 혈당 수치가 좀 높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훈 씨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이 들면 이것저것 고장 나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0살. 아직 정정해 보이지만 분명 노인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정훈 씨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를 준비했죠. 하지만 정훈 씨는 저녁 때가 돼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정훈 씨, 저녁 드세요. 계단 아래에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정훈 씨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오. 식욕이 없어서.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정훈 씨는 일어나 앉았어요. 괜찮소.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의사가 그러더군.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눈도 나빠질 수 있고 신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정훈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약 잘 먹고 식단 관리 철저히 하고 운동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오. 늦지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훈 씨가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시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직업적 책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훈 씨가 혼자 아파하는 게 안쓰러워서요. 정훈 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먹으러 내려가지. 그날 이후로 저는 정훈 씨의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썼어요. 아침마다 혈당을 체크하고 식사마다 탄수화물 양을 조절했습니다. 정훈 씨도 순순히 따라주었어요. 가끔 불평하긴 했지만요. 이건 밥이 아니라 풀 아니오? 현미밥을 보며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건강에 좋은 풀이에요. 정훈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저는 좋았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피아노 방을 청소하고 싶다고 말이죠. 정훈 씨, 피아노 방 좀 청소해도 될까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정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안 된다고 했소. 피아노가 망가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건반이 상하고 내부가 부식될 수 있어요. 부인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거잖아요. 정훈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다음 날 저는 피아노 방 문을 열었어요. 5년 동안 닫혀있던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죠.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건반에 먼지가 가득했어요. 저는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흰 건반, 검은 건반 모두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음을 눌러봤어요. 도음이었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피아노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소리가 나는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 씨였어요. 그는 문 앞에 서서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하려고. 괜찮소? 정훈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 앞 의자에 앉았어요. 아내가 이 피아노를 정말 사랑했소. 매일 2~3시간씩 쳤지. 그의 손이 건반 위를 스쳤습니다. 아내는 모차르트를 좋아했소. 특히 피아노 소나타 11번을요. 정훈 씨가 한 건반을 눌렀어요. 레 음이 울렸습니다. 나는 음악을 잘 모르오. 하지만 아내가 치는 피아노를 들으면 행복했소. 저는 정훈 씨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쳤어요. 정훈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세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그만뒀죠. 왜 그만뒀소? 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요. 피아노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정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쳐봐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요? 피아노 말이요.
한번 쳐봐요. 저는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피아노가 다시 소리를 내는 걸 듣고 싶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4년? 아니, 5년이 넘었을 거예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건반을 눌렀어요. 쇼팽의 녹턴 2번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죠.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했어요. 하지만 점점 풀려갔습니다. 음들이 흘러나왔어요. 아름답고 슬픈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피아노를 치니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정훈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름답소? 그가 낮게 말했어요. 정말 아름답소?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며시 얹혀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유미 씨의 손은 참 따뜻하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 그의 체온, 그의 눈빛, 모든 게 제게 전해졌어요. 이건 뭘까요? 이 떨림은 뭘까요? 정훈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훈 씨가 급히 손을 걷었어요. 미안하오. 실례했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 다 끝나면 알려주시오.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정훈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혀졌던 순간을요. 그리고 그가 제게 했던 말. 한유미 씨의 손은 참 따뜻하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걸까?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고용주고 나는 가정부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방 사건 이후로 정훈 씨와 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됐죠. 정훈 씨는 이제 가끔 피아노 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칠 때도 있었어요. 청소가 끝난 후 정훈 씨가 한 곡만 더 쳐줄 수 있겠소? 라고 부탁하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했어요. 정훈 씨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어요. 어느 날 연주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정훈 씨가 말했어요. 한유미 씨는 왜 피아노를 그만뒀소? 이렇게 잘 치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때문이에요. 정훈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남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손을 들었어요. 피아노 치는 제 손을.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소.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남자를 신고는 했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얼마나 오래 당했소? 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년쯤이요. 결국 참다 못해 이혼했어요. 그때가 48살이었죠. 정훈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유미 씨, 그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남자는 처벌받아야 하오. 폭행은 범죄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인걸요. 제가 말하자 정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폭력은 공소시효가 기로. 아직 신고할 수 있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주겠소. 나는 30년 동안 검사로 일했소. 그런 인간들을 수없이 봤지. 절대 용서받아선 안 돼요. 저는 정훈 씨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선 그는 따뜻하고 분노하고 저를 보호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정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유미 씨는 혼자가 아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나도 있소.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정훈 씨는 어색하게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시오. 괜찮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보기 흉하죠? 정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훈 씨는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검사 시절의 일,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까지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시절, 결혼 생활, 이혼 후의 삶까지요. 어느 날 저녁 정훈 씨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했어요. 정훈 씨,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혈당이 또 떨어진 것 같소? 저는 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말했지만 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소. 저는 그를 부축해 2층 화장실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정훈 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그를 꽉 붙잡았어요. 정훈 씨의 팔이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심장 뛰는 소리도 들렸죠.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물으니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문 잠그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훈 씨는 대답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분, 5분, 10분. 시간이 지났지만 정훈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졌어요. 정훈 씨?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훈 씨, 다시 불렀어요.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욕조 옆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상의가 벗겨져 있었고 땀이 온몸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정훈 씨, 저는 급히 달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훈 씨가 힘없이 말했어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저는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제게 실렸어요. 제 손이 그의 가슴에, 팔에, 허리에 닿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제가 말하며 힘을 주었어요. 정훈 씨도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섰어요. 그의 몸이 제 몸에 밀착됐습니다. 젖은 피부, 뜨거운 체온, 거친 숨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훈 씨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물 좀 드릴게요.
제가 말하고 주방으로 내려가려는데 정훈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한유미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옆에 조금만 있어줄 수 있겠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정훈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무섭소. 그가 고백했습니다. 혼자 죽을까봐. 무섭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내가 죽고 나서 나는 혼자였소. 정훈 씨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잘 안 오고 나는 이 큰 집에 혼자 남았지.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생각했소.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시 못 들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한유미 씨가 온 후로 달라졌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해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게 행복이더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정훈 씨한테 오는 게 좋아요. 이 집이 정훈 씨가 편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한유미 씨의 손은 정말 따뜻하오. 그가 속삭였어요.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손 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은 채로요.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방 안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싫었거든요. 한유미 씨, 정훈 씨가 다시 불렀어요. 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정훈 씨,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정훈 씨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박정훈에게 끌리고 있다고요. 70살 노인에게, 제 고용주에게, 제가 돌보는 사람에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훈 씨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제가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매일 산책을 함께 다녔으니까요. 그는 이제 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 산책도, 병원 가는 것도, 심지어 약 먹는 것도 제가 옆에 있어야 했죠. 우리 사이는 더 깊어졌어요. 정훈 씨는 이제 대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실 때, 산책할 때, 피아노 방에서 제 연주를 들을 때요. 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손길이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퇴근하려고 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하는데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한유미 씨, 내일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소? 저는 놀랐어요. 내일은 일요일인데요. 알고 있소. 정훈 씨가 말했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정훈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금 일찍 정훈 씨 집에 갔어요.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소고기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저당 디저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정훈 씨는 2층에서 내려와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맛있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안 먹어봤잖아요. 제가 웃자 정훈 씨도 웃었어요. 한유미 씨가 만든 건 다 맛있소.
그의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훈 씨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공부했는지, 첫 재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악인들을 처벌하면서 느낀 보람 같은 것들이요. 한유미 씨는 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소? 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가 좋았어요. 건반을 누르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렇소?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훈 씨 집 피아노를 칠 때 정말 행복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매일 치시오. 이 집 피아노는 이제 한유미 씨 거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훈 씨는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더 고맙소.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누굴까요? 정훈 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글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훈 씨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훈 씨의 아들이었어요. 준혁아, 왜 왔니?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준혁이라는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훈 씨가 대답했어요. 한유미 씨요. 우리 집 가정부고. 가정부요? 준혁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근데 일요일에 왜 여기 있어요? 준혁이 따졌습니다. 정훈 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내가 오라고 했어. 무슨 문제라도? 준혁은 식탁 위를 봤습니다. 두 사람분의 식사, 와인잔, 촛불까지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요일에 가정부랑 둘이서 촛불 켜고 식사를 해요? 정훈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내 집에서 내가 누구랑 밥을 먹든 내가 상관할 일이냐? 상관 있죠. 준혁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해서 걱정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준혁아. 정훈 씨가 고함쳤습니다. 한유미 씨한테 사과해. 하지만 준혁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재산이에요, 재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꾼들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재산 빼돌리는 거요. 닥쳐. 정훈 씨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어요. 와인 잔이 넘어졌습니다. 한유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준혁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몇 달 알았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훈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유미 씨, 가지 마시오. 놔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정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훈 씨,
저는 갈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드님 말씀이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정훈 씨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정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유미 씨,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정훈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대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재산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정훈 씨의 재산을 노린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훈 씨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의 쓸쓸함이, 그의 따뜻함이, 그의 모든 게 좋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겠죠. 52의 가정부와 70의 호랍이. 사람들은 다 오해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정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출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10분 후 정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정훈 씨가 직접 제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유미 씨 있나요? 문 좀 열어주시오. 정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제발 문 열어주시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갈게요. 제가 문 너머로 말했어요. 아드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정훈 씨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정훈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유미 씨, 그건 준혁이 오해요. 나는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제가 정훈 씨를 이용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상관없소. 사람들이 뭐라든. 하지만 저는 상관 있어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정훈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유미 씨, 그가 낮게 불렀어요. 나한테 당신이 필요하오. 제발 돌아와 주시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훈 씨.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훈 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쓸쓸한 뒷모습까지요. 가슴이 아팠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유미 씨죠? 저는 박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지은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으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한유미 씨 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과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훈 씨가요? 네. 변호사님께서 한유미 씨의 전 남편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무료로 변호를 해주시겠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훈 씨가 저를 위해. 한유미 씨 괜찮으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정훈 씨의 법률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박정훈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지은 씨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 씨가 있었어요. 한유미 씨, 정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사흘 만에 보는 그였습니다. 야위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정훈 씨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앉으시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유미 씨, 전 남편분의 폭행 사건에 대해 여쭤볼게요. 저는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폭행, 제 손에 남은 상처, 병원 기록까지요. 정훈 씨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지은 씨가 자리를 떴어요. 정훈 씨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유미 씨, 네, 나한테 돌아와 주시겠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훈 씨, 저는 준혁이한테는 내가 말할 거요.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소. 내가 당신을 지킬 거요. 하지만 한유미 씨,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시오.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훈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훈 씨가 보고 싶었어요. 정훈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훈 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한유미 씨, 사실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요? 제가 물으니 정훈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당신 전 남편의 폭행 사건, 내가 담당 검사였소.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이요. 당신 전 남편이 당신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었소. 하지만 당신이 고소를 취하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저를 심하게 때렸고 이웃이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저는 고소를 취하했죠. 그때 당신이었어요?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설득하려 했소. 고소를 취하하지 말라고.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지.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소. 왜요? 제가 물었어요. 정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닮았거든요. 표정이, 말투가, 두려워하는 눈빛까지 모든 게 닮았소.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용한 거예요? 정훈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기억하지 못했소.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점점 기억이 났소. 그리고 확신했지. 당신이 그때 그 여자라고. 정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한유미 씨,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요. 15년 전에 못한 일을 이번엔 꼭 할 거요. 그 인간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소. 저는 정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15년 전부터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선율. 정훈 씨와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고 일상은 예전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사이의 감정을 이제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정훈 씨는 준혁을 불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며칠 후 준혁이 다시 집에 왔어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유미 씨, 지난번엔 제가 실례했습니다. 준혁이 사과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정훈 씨는 제 전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과거 폭행 증거들을 모두 찾아냈고 병원 기록도 확보했어요. 그리고 직접 변호를 맡았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법정에 서는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고 과거의 고통을 증언했어요. 정훈 씨는 제 옆에 서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겼소. 정훈 씨가 법정 밖에서 제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자유가 된 기분이었어요. 과거에서요.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고 정훈 씨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건배를 했어요. 한유미 씨, 정훈 씨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식사 후 정훈 씨가 피아노 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피아노는 이제 언제나 깨끗했어요. 제가 매일 닦았으니까요. 한 곡 쳐주시겠소? 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곡 들으실래요? 정훈 씨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곡.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훈 씨는 창가에 서서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곡이 끝나자 정훈 씨가 박수를 쳤어요. 아름답소.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유미 씨,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70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소. 하지만 당신을 보면 심장이 뛰오.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텅 빈 것 같소. 이게 사랑 아니겠소?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정훈 씨를 사랑해요. 정훈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훈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유미 씨 나와 함께 늙어줄 수 있겠소? 정훈 씨가 속삭였어요.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늙을게요. 정훈 씨가 저를 더 꼭 안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동거를 시작한 거죠.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정훈 씨가 설득했습니다. 준혁도 딸 수진도 점점 저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정훈 씨의 동반자였어요. 우리는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피아노를 쳤고 정훈 씨는 그걸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어느 날 정훈 씨가 제안했어요. 한유미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니까요.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정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훈 씨는 턱시도를 입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맹세였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조용한 펜션을 빌려 일주일을 보냈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별을 봤습니다. 정훈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행복하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정훈 씨도 웃었어요. 나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았어요. 정훈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관리했으니까요. 혈당도 안정됐고 합병증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했습니다. 정훈 씨는 제가 가르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피아노 방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연주를 하고 정훈 씨가 옆에서 듣는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정훈 씨가 말했어요. 한유미 고맙소. 이제 그는 저를 편하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내 인생에 와줘서 정말 고맙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정훈 씨. 아니, 여보. 정훈 씨가 웃었습니다. 여보라. 좋은데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정훈 씨가 한 손으로, 저도 한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어설픈 이중주였지만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70살과 52, 늦게 만났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선율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함께 피아노를 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